세계는 자기 원인이 있다. 노자가 그리는 또는 노자가 생각하는 세계는 외부에 신이 있어서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휴가를 가거나 자연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또 신이 아니더라도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시간을 되돌리려는 슈퍼맨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선으로 나아간 삶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 출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상황을 그려내는 걸 거예요. 노자는 세상에 그런 일이나 신은 없다는 것이죠. 노자는 저절로 그렇게 진행되는 세계가 있고 그곳은 자기 원인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봤지 외부에 원인이 있거나 신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만물은 꼴을 갖고 기물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가 높고 덕이 빼어나지만 만물에게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렇게 내버려둔다. 노자 제51장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보세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도라는 게 낳아주고 덕이라는 게 길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물이 이런저런 꼴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도와 덕이라는 게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덕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단체로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단체로 극장에 가는 행사였죠. 그 외에는 극장에 출입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길을 쓰고 보려던 학생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옷을 몰래 입고 어른 흉내를 내서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발각되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주동이 되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회의를 열고 학생에게 벌을 줍니다.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오게 하기도 했죠. 자식이나 학생 교육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삶을 전체 맥락으로 봐야 해요. 긴 흐름에서 살펴본다는 거죠. 물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구불구불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직선으로만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아플 때도 있어요. 또는 앞을 향해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게 삶의 요소들이죠. 후회나 실패를 다 뺀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도 맛보고 불안도 맛보고 고통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물론 그 반대도 맛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판단하여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여주려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죠.
그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유롭고 아이도 자유로워서 서로의 관계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아이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이는 부모님의 지시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둘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은 석도의 여상관 폭포입니다. 그림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를 원경, 가운데를 중경, 제일 밑에는 근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제일 아래 근경에 있습니다. 전체를 흐르고 있는 물은 저 멀리에 있는 원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경의 어스름한 물 한 개는 무한한 세계가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근경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화가 석도일 거예요. 화가는 물이 흐르는 기나긴 과정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물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거죠. 물은 누군가 흘려보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의 차이에 의해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따져보는 거지요. 석도는 여상관 폭도에서 이 자연과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나타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석도가 마주한 폭포를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놀라겠지만 조금 뒤에 폭포의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근원으로 관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동력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도 아름답지만 폭포와 같은 자연물도 결코 그에 못지않게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자기 원인이 있다. 노자가 그리는 또는 노자가 생각하는 세계는 외부의 신이 있어서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휴가를 가거나 자연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또 신이 아니더라도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시간을 되돌리려는 슈퍼맨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선으로 나아간 삶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 출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상황을 그려내는 걸 거예요. 노자는 세상에 그런 일이나 신은 없다는 것이죠. 노자는 저절로 그렇게 진행되는 세계가 있고 그곳은 자기 원인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봤지 외부의 원인이 있거나 신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만물은 꼴을 갖고 기물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가 높고 덕이 빼어나지만 만물에게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렇게 내버려둔다. 노자 제51장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보세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도라는 게 낳아주고 덕이라는 게 길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물이 이런저런 꼴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도와 덕이라는 게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덕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하지 않고 늘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 행사가 단체로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단체로 극장에 가는 행사였죠. 그 외에는 극장에 출입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길을 쓰고 보려던 학생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옷을 몰래 입고 어른 흉내를 내서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발각되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주동이 되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회의를 열고 학생에게 벌을 줍니다.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오게 하기도 했죠. 자식이나 학생 교육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삶을 전체 맥락으로 봐야 해요. 긴 흐름에서 살펴본다는 거죠. 물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구불구불 흐르기도 하지만 결국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직선으로만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아플 때도 있어요. 또는 앞을 향해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게 삶의 요소들이죠. 후회나 실패를 다 뺀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도 맛보고 불안도 맛보고 고통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물론 그 반대도 맛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판단하여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여주려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죠. 그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유롭고 아이도 자유로워서 서로의 관계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아이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아이는 부모님의 지시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둘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은 석도의 여상관 폭포입니다. 그림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를 원경, 가운데를 중경, 제일 밑에는 근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제일 아래 근경에 있습니다. 전체를 흐르고 있는 물은 저 멀리에 있는 원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경의 어스름한 물 한 개는 무한한 세계가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근경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화가 석도일 거예요. 화가는 물이 흐르는 기나긴 과정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물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거죠. 물은 누군가 흘려보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의 차이에 의해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따져보는 거지요. 석도는 여상관 폭도에서
이 자연과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나타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석도가 마주한 폭포를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놀라겠지만 조금 뒤에 폭포의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근원으로 관심을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동력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도 아름답지만 폭포와 같은 자연물도 결코 그에 못지않게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